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2차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준비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시험 범위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지금 시험이 3회에서부터 12회, 2022년 12회까지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범위를 알 수가 있죠. 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산안법부터 이제 기술론에 가설공사부터 터널 교량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기출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알려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그걸 또 분석을 해야지 이게 어디에서 나왔고 그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공부할 범위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교량에서도 나오네. 교량에서 나왔던 문제가 뭘까를 이렇게 보면, 교량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나오더라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게 몇 년도에 그렇게 나왔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그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기출문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몇 번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공부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반복. 왜? 자, 왜 이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처음에는 당연히 시험 범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한번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확인할 겸 이렇게 한번 보겠죠.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름 분석을 한다고 공종별로 이게 나누겠죠. 자, 처음 했을 때 이때는 뭐가 부족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공이 부족할 시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째 할 때는 내공이 조금씩 붙어서 나갈 때란 말이야.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내공이 가장 충만할 때죠. 시험 볼 때가. 그래서 내공이 조금 있을 때 하고 내공이 가득 충만할 때는 이게 보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내공이 부족할 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내가 예상 문제를 만들 거 아니야. 아니면 공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범위를 내가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공이 부족하니까 이게 예상 문제가 어떻게 허접하다는 거지. 범위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똑같이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뽑은 예상 문제하고 제가 뽑은 예상 문제하고 어느 게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막 나올 것 같으니까.
왜? 내공이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적게 예상 문제를 뽑을 거예요. 범위도 마찬가지로 훨씬 좁혀지고. 그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불필요한 공부를 적게 하고 시험에 나올 거를 왕창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예요.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공이 높을 때, 많을 때 분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자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자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또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해야 할 이유. 그게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와요. 분명히 슬럼프가 와요. 그러면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슬럼프를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공부하기 싫어. 내가 진짜 오늘은 쉬고 싶다. 근데도 시험이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하긴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기출문제를 분석을 딱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싫어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출문제를 막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 딱 범위 정해지고 예상 문제 이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긴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생겨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 기출문제를 꼭 분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 자, 지도사 2차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도사 2차 시험은 1번부터 9번까지 나와요. 1, 2, 3, 4, 5, 6, 7, 8, 9번. 9번 문제까지 있고 이거를 100분 동안 쓰는 시험이에요. 100분 동안 쓰는 시험이다. 자, 그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단답이에요.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는 논술형 문제예요. 자, 그런데 6번에서 7번은 두 문제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두 문제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8번에서 9번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골라서 쓰면 돼. 그래서 단답 5문제, 논술 3문제를 100분 동안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지도사 2차 시험이에요. 지도사 2차 시험.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요거는 단답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5가지 통로. 자, 가설 통로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 5가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자, 통로의 종류 5가지를 쓰면 1번 일단 통로 발판, 2번 경사로, 3번 계단, 4번 이동식 사다리, 5번 승강용 트랩. 요게 통로 종류 5가지예요. 그럼 이 5가지를 쓰면 주어진 점수 5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7가지를 썼어. 자, 통로의 종류를 쓰라 그랬는데 1번 통로 발판, 2번 경사로, 3번 계단, 4번 말비계, 5번 이동식 비계, 6번 이동식 사다리, 7번 승강용 트랩. 이렇게
7개를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7개. 시험에서는 분명히 5개를 쓰라 그랬는데 얘네 말비계랑 이동식 비계가 통로인가?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가지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점수를 어떻게 줄까? 자, 요거 통로 발판 맞았네. 경사로 맞았네. 3번 계단 맞았네. 그 다음에 이동식 사다리 맞았네. 프레임 맞았네. 5개 다 썼으니까 주어진 점수 5점을 줘야지 라고 점수를 줄까요?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자, 5가지를 쓰라 그랬으면은 일단 5개까지 쓴 것만 인정을 해줘요. 6개, 7개, 10개를 쓴다고 점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안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5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요 1번부터 5번까지만 점수를 인정해주고 요 6번, 7번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점수는 몇 점이에요? 5개 중에 3개를 썼으니까 이거는 점수가 3점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다른 거 해볼게요. 만약에 3가지를 쓰시오 했어. 3가지. 뭐 3가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 B, C를 쓰라 그랬어. A, B, C. A, B, C. 그래가지고 3가지 중에 나는 A하고 B밖에 못 썼어.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일까요? 자, 이거를 이제 나누면 되죠. 하나에 5를 3으로 나누면 돼요. 3을 나누면 5점을 3으로 나누면 1.6점 되겠죠? 1.66점. 1.6점. 그래서 1.6점. 그래서 이제 1.6. 한 문제당 1.6점이 되는 거예요. 1.6점. 아니면 1.7점이 되든지. 뭐 하여튼 1.67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2개를 쓰시오 했으면 한 개에 2.5점이 되는 거고. 그렇게 4개를 쓰시오 했을 때는 이제 그 각 주어진 점수 1.25점이겠죠? 1.25점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를 5가지 쓰고 그리고 설치 해체 시 안전대책 5가지 쓰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5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점수를 어떻게 주냐? 자, 예전에는 이게 채점 방식이 이제 좀 달라졌는데 논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거 5개를 쓰라는 것만 쓰면 돼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거푸집의 종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5개, 그 다음에 안전대책 5가지. 그러면 이거 5가지, 10가지만 쓰면 만점이에요. 주어진 점수 25점에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는 일단 깽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터널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이닝폼, 터널 라이닝폼이죠. 터널폼, 그 다음에 뭐 있고. 자, 이렇게 5가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니까 이제 그 자동 상승 폼, 슬립 폼, 클라임 폼 뭐 이런 거 있죠.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인 폼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5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써야지 정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설치 해체 시 안전대책 5가지를 다 썼다고 치면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만점을 받는데 깽폼을 3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설치 엔진 시기 안전대책을 5가지를 썼는데 정답이 2개예요. 나머지 3개는 정답이 아니야. 이런 경우 몇 점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는 출제 근거를 제출을 해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 출제 근거를 제출을 해요. 기술사나 지도사나 다 똑같습니다. 기술사나 지도사나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와 대책을 물어봤으면 이거 정답이 이 출제 근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냐? 자,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시방서. 법 시방서가 가장 출처가 신빙성이 높은 출처이기 때문에 여기 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논문,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이제 수험서 이런 거에 나오는 거죠. 이런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환경보 건설안전기술사 거기에 몇 페이지 저 내용이 있다 그러면 몇 페이지 몇 번의 그 페이지 수를 여기다가 기입을 하고요. 자, 문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페이지 수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출제 근거를 가지고 채점자들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종류 5가지 중에 이 사람 3가지 썼네? 3개 맞아. 그 다음에 2개 맞았네? 2개 맞았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점수를 주는데 이 점수는 조금 달라요. 자, 기본적으로 5개 쓰라 그랬으면은 배점 기준이 5개 중에 3개 썼고 5개 중에 2개 썼으니까 요거를 25점을 나누면 12.5점이니까 12.5점에서 12.5점에 3개 또 3으로 나눠 가지고 12.5점에 개당 점수로 곱하기 3을 하면 되면 이게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비중이 있어요. 자, 비중은 뭐냐면 이 거푸집의 종류보다 이 안전대책이 더 중요해. 그래서 점수를 이 안전대책을 나는 25점 중에 조금 더 중요하니까 15점을 배점을 할게요. 15점. 그 다음에 거푸집의 종류는 덜 중요했기 때문에 얘는 비중을 10점으로 할게요. 그래서 25점을 배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10점이 배정이 됐으니까 5개면 2점이 되겠죠? 하나당 2점. 얘는 배점이 15점이니까 5문제니까 한 문제당 배점이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개 썼으니 얘를 3개 썼잖아요. 3개 쓰고 배점 2점이니까 6점. 그리고 얘는 2개 썼으니까 2 곱하기 3점은 배점이니까 6점. 그래서 12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12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6번 문제가 이거였어. 그럼 여기서 12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점수들 5문제에 배점이 된 것들 이렇게 점수를 맞았어.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더하면 점수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점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단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만약에 제유형 5개 쓰고 원인 5개 쓰고 대책 5개 쓰시오. 자, 이렇게 했으면 그냥 3분할 해가지고 3분할해서 점수 계산해가지고 3분할 계산해서 그러니까 25점을 3으로 나누면 3, 8, 2, 24, 8점 몇 점 되겠죠? 8점 몇 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별 점수로 해가지고 내가 3개 썼으니까 몇 점.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배점을 어떻게 비중을 나눴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단순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하려면 그냥 요렇게 그냥 나누 3등분 만약에 2가지를 물어봤으면 2등분 해서 점수 계산해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채점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법이 이제 이게 가장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 22년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때 이제 4월 달에 봤으니까 4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6월 중순 때까지 약 한 80일 남아요. 80일.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2차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3월이나 아니면 12월부터 시험 볼 때까지 이제 1차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2차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고, 그냥 나는 그거 몰라. 1차 시험 때까지 그냥 1차만 공부를 주구장창 하고, 그 다음에 2차 그냥 시험 범위 나온 거를 예상 범위를 내가 정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운 좋으신 분들이 그냥 합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22년 12회 때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2021년 11회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와서 시험 합격자가 3명밖에 없었지만 2022년에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어요. 거의 200명 가까이 합격을 했죠. 200 몇십 명 합격을 했으니까 굉장히 쉽게 나왔다.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하신 분들이 한 2달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고. 자,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 기간을
좀 길게 가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부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급하신 분들은 요 한 80일 되는데 요 기간에 공부를 해도 합격을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합격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남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는 나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한 번도 합격을 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공부해서. 그거는 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응?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 합격한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 나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일단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시험 범위를 정하고 그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만든 거 중에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그 용어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산원법부터 이제 교량까지, 기술론, 교량 터널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를 요거를 이제 강의로 풀어 놨단 말이에요. 강의로. 자, 쉽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안전 분야에서 공부를 안전 분야의 그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실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원법에 이런 게 있어요. 협의체 회의가 있고, 노사협의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실무를 안 하고 그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게 뭐가 다른 건지 똑같거든. 내용 비슷한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건 두 달에 한 번 하고, 이건 세 달에 한 번 하고, 그러면 계속 같은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엄청 헷갈려요. 근데 원리만 알면 간단하거든. 원리만 알면 간단한데 이거를 그런 설명을 안 듣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고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가장 헷갈리는 게 그 안전 업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안전관리비예요. 자, 안전관리비가 산안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고 건진법에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다른 거야? 왜? 그리고 항목도 틀리네. 왜? 요런 것들도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론에 보면 가설공사 같은 거 있어요. 가설공사.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 타워 크레인 지 혼자 와가지고 자기가 막 들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해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그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리프트. 자, 리프트 건물이 있으면, 자, 이거 설치하고 해체할 때 크레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해체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지 혼자 설치한다고? 어떻게? 지 혼자 해체한다고? 어떻게? 그 다음에 자, 낙방 설치하는데 낙하물 방지망 설치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이렇게 나가가지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잘 이해를 못하죠. 뭐 이런 것도
설명 한 번만 딱 들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걸.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토목 이론들 같은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목 이론들 같은 경우. 자, 토목 이론이 뭐가 있냐면 이제 흙의 구성에서부터 그 흙막이를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현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자, 이론만 딱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장 상황과 이렇게 갖춰서 맞춰가지고 딱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만 알면 그냥 금방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데 원리를 모르니 막 그냥 단순히 그 글자만 우리가 글만 안다고 그 문장에 숨겨진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한다고 해서 자, 어려운 책, 뭐 원자력에 관련된 거, 그 책을 내가 원자력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막 풀어서 설명했다. 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돌아가신 그 박사님 중에 뇌성마비 그 박사님 있잖아요. 스티브 킹인가? 아니 뭐지? 하여튼 그 박사님이 유작으로 나왔다길래 그 책을 한번 사서 봤어요.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풀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블랙홀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안될 과학이죠, 안될 과학. 안될 과학 그 유튜버가 설명을 해주는 거랑 내가 그냥 책을 읽고 이해를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자, 어찌됐든 이런 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용어 정리를 반복해서 보시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준비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용어 정리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자, 반복해서 볼 때 반복의 힘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반복의 힘. 자, 반복의 힘은 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바위도 쪼갤 수가 있어요. 자, 반복의 힘은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간표 억지로 외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억지로 안 외웠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용어 정리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 돼요. 제가 기술사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이고, 그리고 기술사가 굉장히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죠. 자, 그러면 이 범위가 넓은 거를 압축을 해야 되잖아. 그 압축을 해놨습니다, 제가. 다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해서 보시면 시간표처럼 외워진다. 물론
안 이어지는 게 있어요. 안 이어지는 거. 이거 분명히 있어요. 안 이어지는 거. 아무리 봐도 이거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한 달을 이거 계속 반복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있어요. 자, 그거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자, 그거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그 공종별로 가설부터 토공사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설공사에서 안 외워지는 것들은 이번 주에 하고, 다음에 토공사하고, 다음에 기초공사하고, 다음에 터널하고. 자,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래도 또 안 외워지는 것들은 체크해서 그것만 또 한 번 더 암기하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려면 가장 큰 거는 반복의 힘으로 여기서 60에서 80%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지도사 2차 공부 준비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